주가 조작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철수 주식이 벌써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런 안철수가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 방역 7계명이라는 걸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윤석열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정치 방역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죠. 좋죠? 네, 그런데 새롭게 제시한 7가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대부분 이미 하고 있거나 한다고 해도 효과가 불확실한 내용뿐입니다. 특히 팬데믹 대응의 핵심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빠져 있고요. 자,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자, 첫 번째는 뭐죠? 먼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복제약 제조 가능성 타진입니다. 그런데 제약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 먹는 치료제는 화학의약품이라 복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드는 건 되게 특허 만료 이후에나 가능한데 20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게 네.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특허 만료 이전에 이걸 하다가는 그 회사가 망합니다. 네. 특허 소송을 쳐맞아가지고. 그러거나 또는 네. 로열티 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 그렇죠. 크죠. 결국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돼서 88정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긴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먹는 약이나 뿌리는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특허를 묵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풀겠다라는 정책을 이미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20만 원씩 한다는 미제 치료제 그걸 갖다가 복제약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갖고 먹자라고 하는 미국 애들한테 허가도 받지 않은 철컹철컹해 이거. 이건 그냥 바로 감옥에 가겠다는 얘기거든. 응? 이런 정책을 꺼내놓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방역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듣는 사람 모두가 아실 거예요. 이미 하고 있죠.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그 추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 우리나라가. 내가 어저께 치과를 갔거든. 치과를 갔는데 간호사가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감염돼 갖고 어제 격리 풀리셨네요. 오. 그걸 알더라고. 그거까지 알아요? 그걸 다 알고 있더라니까. 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코로나 진료로 확진돼 가지고 격리 상태에 있다는 게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데 심지어 치과에까지 전부 다 통보가 돼 있더라고. 그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를 인제와 갖고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미 당선돼가지고 청와대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률이 거의 100%다. 그렇지. 이러다가 앞으로 방역 코드 찍고 QR 코드 찍고. QR 코드 찍어서 검사하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빨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내일부터는 재택치료 형태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중에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네. 이 세계 3,000명밖에 없는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빌 게이츠한테? 소송을 해야 돼갖고 내가 실험한 병원에다 강남 성모병에 자꾸 전화를 했어요. 나 코로나 걸렸는데 어떡하냐고. 나 부스터샷 맞으려고 했는데 맞지 말라 그래서 걸렸다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문자를 안 받아요. 네. 사라졌어. 사라졌는지, 나를 폐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안 와, 답장이 안 와. 이게 뭐야. 전에는 제깍제깍 오다가. 근데 제가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포구에서도 몇 번 저기가 왔어요. 재택 근무 중에. 재택 치료 중에. 재택 치료 중에 근무래. 네. 그 관련해갖고 뭐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이게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전화하면은 뭐 앰뷸런스도 뭐 지원해주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태 나빠지면. 근데 저는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해서 나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지. 패스트트랙을 태울 사람을. 응?
뭐 일본처럼 사흘 동안 내내 39도가 나야 태운다. 뭐 이런 기준도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그 분류가 매우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원격 치료해갖고 그 사람 그 바이오 관련된 그 생체 정보들을 전부 다 직접 관리하자라고 하는 원격 진료만 강화시키는 효과밖에 안 나는 거거든. 아니면 100% 병원에다 놓고 확인한 다음에 빼내든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런 뭐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미 기저질환 소아만 권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소아한테 백신을 안 맞히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RNA 백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걸 맞추는 거예요. 즉 엄밀히 말해서 생식, 그러니까 뭐 생식이라고 말하면 생화학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어찌 됐거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한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전적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미리 가급적이면 선택적인 방향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중에 발현될지 몰라요. 불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기형이나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이미 이 번식기가 끝났으니까. 근데 실제 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감수를 하고 치료대로 때우고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런 놈이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참. V3 저 컴퓨터 백신. 야, 지금 외국인들이 안랩에 V3를 막 사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 기업인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야? IT 기업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지 않나? 컴퓨터 백신인데 백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백신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인수위원장 됐다면서. 그렇잖아. 의대 출신이잖아. 의대 출신의 인수위원장 차기 총리 대표가 백신 전문가고 백신을 만드는 안랩이라는 회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산 거야.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 예방 치료라든지 백신이 나오는 줄 알고 사고 났더니 컴퓨터 바이러스네? 컴퓨터래 또. 자, 외국인들이 1,400억 이상을 사들였다는데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이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이거 바이오 업체인 줄 알고 안랩이 바이오 업체인 줄 알고 산 놈들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참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안철수도 같이 어디 냉동을 같이 대다가 나왔나? 왜 이렇게 했던 걸 계속 꺼내는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문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는 뭐 국가 행정 진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얼마나 그 유세하고 다녔어요. 뭐 술 잘 마는 거 뭐 이런 거는 전문가겠지. 어? 요즘 새로운 음주 트렌드 이런 쪽은 전문가겠지. 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다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자기가 전문가라면 몰랐는 게 일단 문제고 이미 정부가 하고 있잖아. 그럼 안철수보다 더 전문가들이 했다는 소리죠. 이전에. 그러면 정부를 칭찬을 해야지.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이미 하고 있다고. 근데 뭐 정부 방역이 최악이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선거전 할 때 네 말 안 들어가지고 방역 실패했다고. 맞아. 근데 네가 지금 방역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앉혀줘 놓고 나니까 또 이러고 딴소리를 해? 미천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놈이 대통령 총리하면 이런 당선 놈과 총리 놈이 나오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알조입니다, 정말. 엄청나다 엄청나 진짜.